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프링 부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프링 부트와 관련된 스프링 부트는 뭐냐? 일단 스프링 부트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스프링 부트를 잘 하려면 결국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백엔드 교육 이 스프링 부트 하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과정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 부트 공식 문서가 있어요. dax.spring.io 밑에 스프링 부트 밑에 dax 밑에 2.7.x 버전 밑에 레퍼런스 밑에 html 싱글이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문서를 가보면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부트 공식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문서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문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스프링 부트라고 찾아봤더니, 아이고, 스프링 부트라고 찾아봤더니, 스프링 부트 사이트가 있죠? 최신 버전이 2.7.5 버전입니다. 네, 2.7.5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요. 그 2.7때 버전 문서가 여기 있어요. 저도 2.7.5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프링 부트란 뭐냐? 독립적이고 실제 제품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제품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덕션 환경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장난감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토이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장난감 수준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 환경에 맞는 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업에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백엔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버전의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을 특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점을 제공해 주고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최소한의 설정만 필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 설정 등 추가적인 설정이 추가로 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마이너스 자르라는 명령으로 이제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 파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바로 압축을 해놓는 파일이 자르 파일이라고 하는데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자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자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한번 직접 실행해 볼게요. 그다음에 워라고 해서 자르 파일이 아니라 워라는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서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방식이고요. 되도록이면 이 방식으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자바-자르로 실행하는 방식 굉장히 간편하고 배포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르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툴도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스프링 부트 CLI라고 불리는 도구가 있어요. 이런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 터미널 창이라고 하죠. 터미널 창에서 각종 스프링과 관련된 명령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건 잘 사용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스프링 부트 공식 문서를 보면 이렇게 공식 문서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어,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Installing the Spring Boot CLI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G 파일이나 tar.gz 파일 혹은 뭐 맥 같은 경우에는 브류라는 거죠. 홈 브루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하고 이렇게 파일을 하나 작성하고 이게 그룹이라는 그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는 참고로 자바로만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자바, 그루비,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 이런 세 가지 언어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이렇게 그루비란 언어로 프로그램 짠 다음에 이 스프링 CLI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스프링 한 칸 떼고 run 한 칸 떼고 app.groovy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브류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실행하라고 하니까 스프링 IO 탭이라고 실행하라고 했네요. 터미널을 제가 하나 열고 이렇게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브류 명령을 실행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어떡하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도 이제 이 스프링 CLI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설치는 않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관리자거든요. 브류로 이렇게 스프링 부트라는 CLI 도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를 했더니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고 맥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관리자 중에 SDKman이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는 SDKma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런 도구를 윈도우에다 설치를 하시면 아주 손쉽게 각종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SDKman은 윈도우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SDKman 사용법 이렇게 찾아보시면 각종 도구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됐으면 어,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명령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루비 파일인데 app.group이라고 해서 vi 에디터로 일단 어디다가 만들까요? DVL 밑에 폴더를 들어가서 mkdir 테스트란 폴더 하나 만들고 이렇게 app.group이라는 파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REST 컨트롤러죠. 웹 API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라는 요청이 오면 헬로 월드를 출력하도록 하는 간단한 웹 프로그램이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 스프링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한 칸 떼고 run 한 칸 떼고 app.group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스프링 CLI가 이 파일 하나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동으로 뭐 의존성 같은 것도 이제 리졸빙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 실행하니까 이제 좀 느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아마 좀 빠를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죠. 파일 하나만 만들었어도 얘가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몇 번 포트로 실행되고 있냐면 8080 포트로 웹서버까지 띄워준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웹서버까지 띄워줬더니 이게 슬래시라는 경로잖아요. 그러면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하고 엔터 줬더니 헬로 월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즉, 어, 이렇게 스프링 부트 CLI 도구를 이용해주면 스프링이란 명령으로 파일 하나만 작성해서 웹 어플리케이션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주 이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한번 이용해 봤어요. 예전에 한번 스프링 부트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 이용해 봤었고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사용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지금 홈 브류 이용해서 설치해서 실행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에요. 자, 스프링 부트의 중요 목적은 뭐냐? 아주 손쉽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도 방금 전에도 봤지만 파일 하나만 만들어서 컴파일할 필요 없이 바로 또 실행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뭐 요구사항이 다양해짐으로써 주어진 틀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환경, 실제 배포 환경을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헬스 체크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 주고요. 이게 뭐냐면 모니터링 같은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서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검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헬스 체크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메모리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파일 IO는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시스템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도 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코드를 생성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XML 설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좀 어렵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직접 예제를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어렵진 않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스프링 부트를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잘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 당연히 자바 기본 문법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잘 아셔야지만 스프링 부트도 결국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2.7.5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바 8 이상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바 19 버전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바 최신 버전도 이 스프링 부트 2.7.5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스프링 부트는 내부적으로 스프링 5.2.3을 사용합니다. 역시 스프링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거고, 메이븐이랑 그래들은 우리가 이제 빌드 도구라고 하는데 메이븐 3.5 이상이나 그래들 6.8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와스 앞에서 나왔던 와스라고 했었죠. 와스인데 톰캣 9.0 이상, 제티 9.4 이상. 이건 뭐냐면 서블릿 컨테이너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톰캣이란 걸 톰캣을 사용해서 웹 프로그래밍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톰캣 9.0 이상, 그다음에 서블릿 스펙 4.0 이상 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프링 부트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 톰캣이 내장되어 있어요. 톰캣을 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와스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스프링 부트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스프링 부트로 시작하는 자르 파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클래스 패스에 추가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자르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운받아서 클래스 패스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빌드 도구를 이용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들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딩하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인텔리제이가 무료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라고 해서 무료 버전이 있고, 울티메이트라고 해서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 울티메이트 버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울티메이트란 버전을 살펴보면은, 얘는 상용 버전이거든요. 돈 내고 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바 2라고 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커뮤니티 버전은 웹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링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울티메이트에서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들이나 메이븐, 자바 이런 언어들을 다 지원해주긴 하는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블릿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커뮤니티 버전으로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그럼 어떻게 무료 버전으로도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료 버전으로도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느냐? 이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start.spring.io라고 해서 이렇게 start.spring.io라고 이렇게 사이트 가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니셜라이저라고 불리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까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에서 열립니다. 그럼 그 커뮤니티 버전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로도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울티메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한 거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텔리제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 실행하면 뉴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상용 버전이거든요. 울티메이트 버전인데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뭐냐? 요 웹화면이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버 URL이라고 해서 얘가 내부적으로 스타트 스프링 IO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이 스타트 스프링 IO 이 사이트도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라서 이 사이트 자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회사만의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보면은 여기 add dependency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사이트를 만들면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만의 라이브러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자체도 오픈 소스를 받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회사 전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베이 같은 회사는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걸 눌러준 다음에 스타트 스프링 IO가 아니라 우리 회사만의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만드는 사이트를 딱 해주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우리 회사 전용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설명 안 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여하튼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인텔리제이 상용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 스프링 IO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이라는 빌드 독을 사용할 거고요. 랭귀지는 전 자바 쓸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은 아직 RC1이나 스냅샷이라고 불린 버전은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식 버전 중에서 최신 버전인 2.7.5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의 그룹에 있는 이 그룹은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 회사 도메인명을 거꾸로 적고요. 아티팩트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그냥 데모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com.example 데모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고요. 패키징이 자르라고 돼 있고 워라고 돼 있는데 자르를 선택하게 되면 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나중에 다 압축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르 파일 하나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월을 사용할 때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할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자바 11 버전 기준 11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바 11을 사용할 거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었냐면 SQL과 JDBC를 배웠죠? 그 SQL과 JDBC를 스프링 부트로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디펜던시를 건 다음에 여러 가지 의존성을 걸 수 있는데 저는 뭘 걸 거냐면 스프링 부트로 JDBC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얘예요. JDBC API. 얘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MySQL을 사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MySQL로 검색해 보면 MySQL JDBC 드라이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 주게 되면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가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데모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다면 demo.zip이라고 다운받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받았었기 때문에 중복돼서 demo1.zip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받은 파일을 원하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어, 전 어디다가 붙여넣기 할 거냐면 잠시만요. 여기 전 DVL이란 폴더 밑에 유튜브 밑에 스프링 부트 밑에 여기다가 좀 압축을 풀 거예요. 그래서 데모.zip을 이렇게 지금 다운받은 데모.zip을 놓고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라는 여기 폴더가 생겨요.
그럼 데모라는 폴더 안에 보니까 무슨 파일이 있냐면 build.gradle 파일, 뭐 gradl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radle이라는 빌드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gradle이라는 파일들이 있고요. 소스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인텔리제이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게 이미 프로젝트가 이렇게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다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뉴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픈을 해줍니다. 오픈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폴더로 가요. 그럼 데모 밑에 보시면 아까 무슨 파일 있었습니까? 빌드 그래들이라는 게 있었죠? 요걸 선택해주고 이 파일을 꼭 선택해주고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픈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 트러스트 프로젝트라고 다시 눌러주게 되면 해당 데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인텔리제이로 열 수가 있어요. 상용 인텔리제이냐 커뮤니티 버전에 따라서 약간 보여주는 형식은 달라지지만 다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데모 밑에 src 밑에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메인 밑에 자바 밑에 리소스 밑에 이렇게 파일들이 생겨 있어요. 자, 새 파일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압출구 해제하고 인텔리제이에서 build.gradle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은 build.gradle이 빌드 설정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는 이 스프링 부트의 설정 파일이고요.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고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파일이에요. 스프링 부트의 실행 파일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 먼저 build.gradle 파일부터 열면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저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build.gradle 파일을 열면 파일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OR 플러그인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자바라는 플러그인은 얘가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는데 2.7.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IO 스프링 디펜던시 매니저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 이 IO 스프링 디펜던시 매니저먼트 플러그인을 적용하게 되면 스프링 부트에서는 봄이란 걸 갖고 오게 돼요. 봄. 이게 메이븐에서도 봄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봄. 이 봄이 뭐냐? 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스프링 부트 2.7.5 버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라는 걸 추가했거든요. 아까 여기서 이거 JDBC API랑 MySQL 드라이버라는 걸 추가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 build.gradle 파일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얘 혼자서만 동작을 못해요. 이 라이브러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동작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External Libraries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열어보시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버전 정보를 보세요. 얘네들 보면 버전 정보 얘는 4.03, 얘는 1.2, 1.35죠. 자, 얘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데 여기 보면 스프링 보세요. 스프링도 보면 얘가 2.75 버전이거든요. 스프링부터 스타터 JDBC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얘도 필요해요. 스프링 부트라는 애도 필요하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는 애도 필요하고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라는 애도 필요합니다. SLF4J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각종 라이브러리들은 다양한 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들마다 호환이 잘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LF4J가 있는데 이 SLF4J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 중에서도
스프링 부트 개발자가 호환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용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1.7.36 버전입니다. 즉 얘랑 호환이 되는 거예요, 잘. 얘보다 좀 낮은 버전을 쓰게 되면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주는 애가 이 플러그인이에요. IO 스프링 디펜던시 매니지먼트가 버전들을 다 호환이 잘 맞는 것들을 이미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버전 정보를 안 적어줘도 지금 여기 보세요. 스프링부트 스타터 JDBC 뒤에 버전이 안 적혀 있죠? 이렇게 스프링부트 2.7.5라고만 해놓고 얘만 이 두 줄만 이 플러그인 두 개만 적어놓게 되면 얘가 알아서 2.7.5 버전과 호환이 잘 되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러그인이다.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플러그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몇 가지 설정만 했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빌드.그래드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플러그인에 의해서 이런 각종 라이브러리 관련된 것들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이 있는데 열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네,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골뱅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거든요. 이 애노테이션을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안을 들어가 보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Enable Auto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스프링 부트 자동 설정을 하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Enable Auto Configuration, 스프링 부트 Configuration 이런 게 쭉 붙어 있고요. 요 안도 들어가 보면 얘는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Configuration이라는 애노테이션은 스프링 설정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자바 콘피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자바 콘피그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 이 컨피그레이션도 안에 들어가 보면 얘는 컴포넌트죠.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설정 파일이면서 얘는 컴포넌트란 뜻이에요.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설정 파일이면서도 뭐라고요? 컴포넌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애노테이션이 내부적으로 붙어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설정 파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메소드 이건 뭐예요?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소드는 자바에서 실행 파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헬로 월드 찍을 때 메인 메소드 만들어 봤었죠. 그냥 얘는 그냥 자바의 메인 메소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스태틱한 메소드 런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어줬냐면 설정 파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자,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근데 이 파일이 뭐예요? 데모 어플리케이션. 요 데모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클래스 자체가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어가니까 초보자들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클래스 자체가 설정 파일이다. 그래서 얘만 딱 집어넣고 실행하게 되면 얘가 요 안에 있는 애노테이션들 정보를 딱 이용해 가지고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경로 이하에서 스프링 빈들을 다 찾아가지고 등록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지지고 복구합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얘를 선택하고 그냥 헬로 월드 실행하듯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런 해주시면 됩니다. 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런 했더니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배너가 텍스트 파일로 나오고요. 뭔가 막 열심히 실행하려고 해요. 열심히 실행하려고 하다가 어플리케이션 페일 됐대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다가 실패했대요. 왜 실패 났느냐? 자, 여러분들 초보자들 중에서 특히 프로그래밍 못 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에러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에러 메시지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영어를 모르든 잘 알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파파고에다 붙여넣기 하든.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파파고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복사해서
팝하고에 가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데이터 소스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URL 특성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내장된 데이터 소스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 적절한 드라이버 클래스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JDBC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JDBC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DB URL, DB ID, DB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무슨 객체를 사용했냐면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객체를 사용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URL이 없어서 데이터 소스가 지정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복사해서 보니까 여기다 붙여보게 할게요.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를 원할 경우 클래스 경로에 배치하십시오. 뭔가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게 해볼게요. 했더니 특정 프로파일에서 로드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설정을 활성화할 필요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안 돼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빌드 그래들 파일을 보니까 이렇게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라는 것도 있고 MySQL JDBC 드라이브도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프링 부트는 자동으로 이 라이브러리만 딱 보고 스프링 부트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나 보다. 그런데 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안 돼 있지? 하고 그럼 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어. 우선 이제 에러가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안 했어? 잘못된 거야. 난 실행 못해. 하고 그냥 죽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요거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굉장히 많이 자동으로 받아온다고 했어요. 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받아오는데 관련된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하나만 추가했지만 자동으로 얘도 받아오거든요. 얘가 뭐냐?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라고 불리는 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르 파일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메타 inf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스프링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점으로 돼 있지만 파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팩토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 요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스프링 팩토리스가 중요해요. 이 스프링 팩토리스는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 파일들마다 스프링 팩토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메타 inf 폴더에 있는 스프링 팩토리스는 스프링 부트가 다 자동으로 읽어드려요. 다 자동으로 읽어드리는데 이 안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이 파일을 자동으로 읽어드리는데 요 안에 스프링 부트가 약속해 놓은 키 값이 있어요. 키가 뭐예요? 열쇠할 때 키 말하는 거예요. 이 키고 이퀄 다음에 있는 얘네들의 값이에요. 얘가 키, 얘가 값. 키, 값인데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이미 다 약속을 해놨어요. 이런 키 값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클래스들을 스프링 부트가 다 자동으로 읽어서 뭔가 처리한다. 라고 스프링 부트는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팩토리스 파일을 스프링 부트가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자동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키값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이름의 키값도 있어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부트 오토 컨피규어 오토 컨피그레이션 임포트스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퀄한 다음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 버전이 올라가면서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적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 키에 해당되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밸류를 이렇게 적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키에 해당되는 이 밸류들을 스프링 부트가 다 읽어들여서 처리합니다. 이 파일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름도 뭐로 끝나고 있어요?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동 설정 파일이라고 해요. 자동 설정 파일.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이 다 읽어드리는데 이 키값에 해당되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자동 설정 파일들이에요. 즉 스프링 부트는 자동 설정을 하는데 그 자동 설정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들어서 다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뭘 했습니까?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런 애들을 추가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자동 설정 중에서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랑 JDBC 템플릿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런 애들이 설정됩니다. 어떻게 설정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자, 제가 데이터 소스 JDBC라고 찾아볼게요. JDBC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JDBC와 관련된 녀석이 이것도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JDBC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뭐 트랜잭션과 관련된 것도 설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설정됩니다. 그 중에서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그레이션. 이 클래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인텔리제이에서 내비게이트 메뉴를 보면은 클래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쉽게 찾을 때 내비게이트에 보시면 클래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커맨드 O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 외워두시면 좋아요. 클래스 누르고 이렇게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누르면 클래스가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자, 얘가 오토 컨피그레이션 자동 설정 파일이에요. 자, 자동 설정 데이터 소스는 뭐냐면 DB 연결을 관리해 주는 객체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관리해 주는 객체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before라고 되어 있죠. 이 설정이 실행되기 전에 이 설정이 실행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컨디셔널 온 클래스라고 해서 얘가 이 설정이 동작하려면 이 클래스들이 클래스 패스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클래스들이 클래스 패스에 없으면 이 설정은 동작 안 해요.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또 중요해요. Enable Configuration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설정의 이름이 뭐로 시작하냐면 spring.data source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소스 얘가 이제 설정 파일 이름이고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밑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URL, 유저 네임, 패스워드 이런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스 객체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내용이 딱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설정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소스 객체들이나 이런 객체들을 내부적으로 빈을 생성해줘요. 빈이 뭐라고 했어요? 빈이 뭐라고 했었냐면 스프링이 관리해주는 객체가 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동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관리해주는 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았던 설정을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설정 여기 보면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스라고 있었죠?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소스로 설정이 시작해야 돼요. 그 밑에 네임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되도록이면 설정 파일을 프로퍼티스 말고요. 야물 파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야물 파일은 뭐냐면 자, 리팩터 리네임으로 이거 파일명을 바꿔줄 텐데요. 얘를 YM열, 확장자가 YM열로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 설정이 뭐라 했어요? 스프링.데이터 소스라고 했었죠? 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물 파일에서는
스프링 콜론 해주고 나서 아이고 데이터 소스를 여기 탭 같은 걸 이용해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나와 있는 설정이 뭐가 있어요? 네임도 올 수 있고 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URL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딱 엔터 치면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이런 걸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은 이제 MySQL 8, MySQL 8과 8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MySQL 8 버전 이상의 드라이버에서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DB 연결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 JDBC 프로그래밍 할 때 URL 주소 지정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URL 주소 지정했었는데 어떻게 지정했었냐면 어, URL 주소가 이렇게 지정했었습니다. 이그젠플스 DB에 유니코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존이 아시아 서울로 지정하도록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네임이 뭐였었냐면 유어스토리 아이디가 U12344였어요. 그리고 이그젠플스 DB를 사용하도록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요 데이터 소스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이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YML에 있는 이 설정을 읽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딱 해서 커넥션을 관리해주는 데이터 소스 빈을 생성해내요. 그럼 아까는 에러 났었는데 이번엔 또 에러 나는지 한번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딱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에러 났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프링 로고 나오고 실행되고 딱 끝났습니다. 에러 안 났죠? 설정을 잘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소스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데이터 소스 객체가 커넥션을 관리해 주는 건데 걔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빈이 있어요. 빈. 이 빈이 뭐라고 했어요? 스프링이 관리해 주는 객체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용해야지만 뭘 할 수가 있느냐? 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얻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는 스프링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스프링 안에서만. 근데 이 메인 메소드는 스프링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메인 메소드는 스프링이 관리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부터 스프링이 관리하느냐? 이렇게 스프링 어플리케이션.run 데모 어플리케이션 얘가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죠. 런으로 실행한 이후 이 런으로 실행한 이후만 스프링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줄이 실행되기 전에는 스프링이 관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이 관리하는 곳 안에서 코드가 실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실행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다 적으면 안 되고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메인 메소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implement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요. 아 이게 왜 이게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자, 얘를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 러너란 인터페이스는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 러너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런이란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주게 되면 이 안은 자, 이건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임플리먼트하고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면 이 안에서는 스프링 부트가 관리하는 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고 얘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여기 스프링 부트와 관리하는 빈을 사용할 수 있다가 출력되고 있죠? 자, 요 안에서는 스프링 부트가 관리하는 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요게 붙어 있음으로써 뭐라고 했어요?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기도 하고 컴포넌트기도 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이기도 하고
설정 파일이기도 한 이 녀석한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입받는 겁니다. 뭘 주입받을 거냐면 스프링이 관리하는 객체, 데이터 소스를 주입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 자, 아이고, 요 데이터 소스 객체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빈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넣어줘요. 그러면 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get 커넥션 해주면 DB 연결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커넥션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DB 커넥션 얻은 거예요. 커넥션 얻으면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었죠? 커넥션 클로즈 해주라고 했었죠? 그럼 커넥션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커넥션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했었냐면 SQL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어떤 코드를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 이런 코드를 들 수 있습니다. 얘를 콘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여기서 많이 본 코드죠. 이게 뭐 하는 코드예요? 데이터 소스로부터 get 커넥션이라고 하면 스프링 부트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빈이에요. 데이터 소스로부터 커넥션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JDBC 프로그램이에요. 커넥션이 DB 연결이 된 거니까 얘한테 이 select 문장을 실행할 준비를 해줘. 해서 prepare statement를 받고 이 prepare statement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실행된 결과는 DBMS 안에 있다고 했었죠? 그 결과를 한 건씩 한 건씩 읽어와서 한 건 읽어온 레코드에 칼럼별로 쪼개서 읽어서 출력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JDBC 프로그래밍 앞에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스프링 부트와 관련한 빈 나왔고요. 이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DB에서 커넥션 얻어서 이렇게 데이터 두 건을 출력하고 종료된 거예요. 자, 약간 스프링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스프링스러운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빈을 주입받아서 그걸 통해서 커넥션을 얻고 그걸 통해서 JDBC 프로그래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심플하고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내일 요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스프링 JDBC를 이용해서 간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